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오늘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운동장으로 피신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거의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청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감사합니다. 전대미문의 인재임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의원총회를 조회하겠습니다. 저 반대하고 나왔어요. 민주당이 가면 안 되죠.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뭐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죠. 우리 당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떤 또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패스트 트랙은 안 된다 이야기 분명히 듣습니다. 다른 정당 출신 의원분들 중심으로 반대하고 계시는데 당 쪼개질 의견이 계속 나오는데 그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3월 20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최 반장, 오늘 가수 승리의 입영 연기 결정이 내려졌죠? 네, 3개월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쯤에 이제 입대를 예정대로라면 입대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네. 사실 봄보다는 여름에 입대하면 더 고생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법 처리 여부가 또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네. 뭐 구속이 된다거나 재판에 넘겨지면 자연스럽게 입대를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네.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양 반장, 아까 좀 전에 영상을 보니까요.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바른미래당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네요. 그러네요. 뭐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있습니다. 아까 중도에 뭐 그냥 나오던데요. 유승민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 제가 장난친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지금 당론을 정하자 해서 열린 의총이었는데 4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찬반 토론이 있었다는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유승민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 등이 이제 중도에 퇴장을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조금 전에 비웃는 거 봤어요? 아 진짜요? 예. 또 취재를 들어가서 안 하는 줄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한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도 봤지만 2017년 11월에 일어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 발전소에 의해서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1년간 연구 분석한 결과고요. 포항 지진은 아까 저희가 특보하는 장면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규모 5.4로서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죠.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를 냈는데 포항 지진이 사실상 인재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촉발, 유발 이 단어의 의미를 다 좀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촉발은 유발하고 달리 자극이 된 범위 너머에서 영향을 준 거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영향을 준 게 이제 유발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은 아니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점이고요. 지금 포항 민심이 좋지 않고 또 배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벌써부터 가열되는 등 후폭풍이 클 걸로 보입니다. 고반장 발제 때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하나 뭐 속보를 전하면요. 통계청이 오늘 2018년 혼인 이혼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혼인율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주 결혼 연령층의 인구가 줄고 또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진 상황 등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양반장이 아주 상당히 주목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뭐 멀리 갈 것 없이 뭐 저희만 보더라도요. 5명 중에 기혼자가 저 1명이니까요. 네, 통계가 좀 그러네요. 자, 또 하나 특이한 점은요. 황혼 이혼이 급증해서 지난해 이혼 건수의 3분의 1이 20년 이상 함께 살던 부부였다고 합니다. 또 국제 결혼도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는데 통계로 보면은 중국인 남편 또 베트남인 부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역시 이제 오늘 나온 속보인데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받을 수 없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게 이제 검찰의 설명이라고 하네요. 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 수사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외교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포항 지진 원인 발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병무청이 오늘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 씨의 현역 입대를 3개월 연기했습니다. 본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 연기를 신청했고 경찰도 연기 요청을 한댔다는 거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는 했지만 승리 씨 등 관련자들은 자신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버닝썬 수사 관련 속보 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병무청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무청은 승리 씨의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5일로 예정된 승리 씨의 현역병 입대일이 3개월 연기가 됐습니다. 핵심은요, 신청 이유가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병무청은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우선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또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위해 연기 요청을 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 이 3개월 연기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입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병에 변화가 생기면, 즉 구속이 되면 병역법에 따라 입영은 연기됩니다. 수사가 끝나지 않아 다시 연기 신청을 하면 병무청도 다시 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승리 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하고 있는데요.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의혹을 제기했던 한 매체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체 대화방에 여성들의 사진을 올리고 또 카지노에서 2억 원을 땄다고 자랑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제가 돈을 땄다고 하거나 돈 사진을 보낸 건 다 허풍, 거짓, 자랑질입니다. 믿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고 쓴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들끼리 허풍 떨고 허세 부린 것들이 탈세, 경찰 유착이란 여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경찰 직급엔 있지도 않은 경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우리는 무식했다. 그냥 우리끼리 속된 말로 센 척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인데요. 다만 그들이 경찰총장이라고 했던 유모 총경은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자, 같은 날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모 씨도 자신들이 나눈 대화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사과문과 함께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또 물건 취급하는 듯한 표현은 실은 지인 일행들이 남성을 가리킨 것으로 실없는 농담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씨도 자신들이 무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에 비춰 한참이나 무식하고 어리석었던 저희들입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이라는 착각 속에 떠들었던 진실과 거짓들이 혼재된 철없는 대화가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 씨는 또 2016년 7월쯤 이 승리 씨와 운영하던 업소가 이용객들을 춤추도록 한 행위로 단속이 됐고 이 주변에 법조인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몰라 하니까 이 주변에서 윤모 총경에게 물어봐줬다고 합니다. 자, 이때 윤 총경은 그런 식으로 영업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이 유 씨는 어른스러운 말씀에 깨달아 형으로 따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로부터 4개월 전입니다. 이 개업을 준비하던 2016년 3월이었는데요. 이 승리 씨 등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는 이런 말이 오갑니다. 자, 춤추거나 무대 연출이 불법인데 융통성 있게 하더라고. 또는 불법인데 법으로 제재하기 애매해서 다들 그냥 쉬쉬하나 봐. 또는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자, 무식하고 어리석었다라고 했던 이들의 대화에서는 무엇이 불법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승리 씨는 또 이렇게 거듭니다. 우리도 별 문제 없단 소리네. 단속이 뜨면 돈 좀 찔러주고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도 허세, 허풍으로 봐달라는 걸까요?
자, 이러한 가운데 불법 동영상 촬영, 육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 씨,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정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구속이 된다면 이번 사건 관련한 구속 연예인 1호가 됩니다. 자, 이 밖에도 이번 사태의 발단이죠.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모 씨도 내일 함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는 폭행 피해자였고 저희 국가 공공기관에 보호받기 위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를 하였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요. 90년대판 버닝썬 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6년 전남 목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30대 후반의 남성 조호연이라는 사람이 지역 일간지에 이렇게 대통령을 향한 탄원서를 올립니다. 내용을 보면요. 호텔 나이트클럽 직원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하자 동생을 납치해 폭행하는 등 검찰과 경찰을 무시하는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조폭들을 엄단해달라. 이 대통령께서 정의로운 시민들 편에 서서 소탕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호소를 한 겁니다. 자, 이 호소문이 나간 직후 어떻게 됐느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죠. YS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다 데려오라라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다 집어넣으라면서 이 조폭 소탕전을 지시합니다. 자, 이거 20년도 넘은 사건인데 저 같은 최반장,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해냈냐? 바로 옛날, 아주 옛날 신문을 보다가 알게 된 겁니다. 90년대판 버닝썬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누구냐? 볼까요? 바로 목포 이상복입니다. 자, 직접 목포에서 현장을 취재했던 이상복 기자 덕분에 이렇게 20여 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생생한 그날의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현역 입대 연기, 정준영 내일 영장 심사입니다. 네, 20년 전 기사를 어떻게 찾았어요? 제가 20년 전에도 기자하고 있었네. 나이가 되게 많은 모양이에요. 지천명이시잖아요. 아이 40대라고 합시다. 네, 좋아요. 자, 그나저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신반장. 신반장한테 물어볼까요? 네, 국세청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최 반장한테 물어볼게요. 최 반장이 아까 취재했으니까. 네네. 그냥 신반장한테. 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그럼요.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네, 국세청이 오늘 이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YG 사옥의 조사관을 보내서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양현석 대표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클럽 러브 시그널이 유흥업소를 운영함에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서 개별 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상 클럽을 일반 음식점처럼 신고해서 운영한 건 이 승리 씨와 사업 파트너 유모 대표 등이 운영했던 버닝썬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불법 영업 신고가 들어오자 이와 관련해 윤모 총경이 관련 정보를 알아봐 주는 등 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네. 자, 아까 그 목포 사건은 아마 양 반장은 기억할 거예요. 그죠? 양 반장은 꽤 연배가 있으니까. 기억나죠? 기억나요, 안 나요? 빨리 말해요. 기억나요. 네. 아무튼 네. 그때 김영삼 정부 시절이잖아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수성 국무총리 불러서 맞아요. 얘네들 다 정리하래 딱 이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맞아요. 일망타진이 됐었죠. 네, 맞아요. 다른 반장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네, 됐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어제 저희가 예고는 했지만요, 고 반장. 승리 씨의 입영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졌네요. 그렇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승리 씨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허가했습니다. 일단 3개월로요. 이 연기 기간이 끝난 뒤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서 병무청이 다시 연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구속이 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입영은 추가로 연기됩니다. 앞서 의무경찰 시험에 지원했던 승리 씨는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포기했고요. 또 3월 25일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논란이 커지자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3개월 연기가 결정된 겁니다. 자,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승리가 탈퇴를 하긴 했지만 같은 빅뱅 멤버인 탑씨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다른 복무요원보다 병가를 평균 3배 정도 더 쓴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용산구가 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병가를 19일 썼다고 합니다.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다른 요원들보다 평균 3배 많은 정도이고 이 중 보름여 15일 정도를
추석, 현충일 등 휴일과 붙여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용산구에서는 이틀 이상 병가를 끌 때는 진단서를 제출을 했고 사유서는 하루치 병가에도 모두 제출했다. 이렇게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은요.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보통 영장 실질 심사라고 얘기하죠. 그게 열리는데, 그러니까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내일 이번 사건 관련해서 4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정준영 씨를 비롯해서 이 소위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가 내일 또는 모레 새벽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의 영장 실질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지게 되는데 현재 정 씨 사건의 피해자가 한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정 씨는 현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정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이 폭행 사건과 관련한 버닝썬 이사 장모 씨도 내일 함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버닝썬 이문호 대표는 어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국가수검사에서는 이 씨에 대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또 마약 유통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또 경찰이 최근 마약 혐의로 입건한 40명 중 이 씨가 대표로 있는 버닝썬 관련자만 절반인 14명에 달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데 경찰은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만큼 일단 내일 정준영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여부에 우선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다뤘지만요. 경찰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논란이 제기되는 발언들, 여러 가지 이제 SNS 상에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그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페이스북 한국외대 대나무숲 페이지에서 이 A 교수가 강의 시간에 승리, 정준영 씨에 대해서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라면서 공인이 일하는 게 힘들면 그런 게 분출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교수는 가해자를 두둔한 게 아니라 공인이 잘못된 방향으로 욕구를 분출할 경우에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또 앞서 이 서강대 로스쿨에서도 교수가 강의 도중에 버닝썬 유출 영상과 관련한 농담을 했다면서 이를 지적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경찰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생산하거나 유포한 행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유포도 처벌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벌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이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전송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을 올려라, 나 좀 보고 싶다, 올려달라 이렇게 부추기는 행위, 교사 또는 방조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불법 촬영물,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네, 경찰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수사팀을 대폭 확대하는 등 그야말로 총력전을 펴고 있죠. 저희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특히 경찰의 명운이 걸렸다고 할 수 있는 경찰 유착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팀을 계속 보강하고 있잖아요. 경찰 쪽에서도 아마 특수수사 전문 경찰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쪽 수사팀을 대폭 보강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수사 인력을 대거 늘리는 상황인데요. 기존 13개 팀 126명에서 16개 팀 152명으로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인력도 14명을 추가로 투입해서 모두 56명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투입된 팀은 모두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인데요. 특수수사의 전문성을 살려서 유착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모 총경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들과 골프를 친 점을 지적하면서 청와대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모 총경은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인 그리고 대통령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인사들과 한솥밥을 먹던 분들을 한솥밥을 먹는 분들을 직속 상관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검경 수사 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참고인 피의자가 될지 모르는 인물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꿰차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민정수석부터 직무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 재산관리인으로 그동안 많이 알려졌죠.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나왔다면서요. 네,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죠. 고 김재정 씨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이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실소유주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아, 말을 바꿨네요. 네, 법정에서는 번복을 했고 왜냐하면 1심 때는 이 증인들의 진술을 다 동의를 하면서 그게 인정이 된 거였는데 법정에서 말을 바꾼 거고요. 그러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힘들다 보니까 이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백준 전 기획관은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받은 돈을 이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했지만 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오늘 또 부인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이 전 대통령 이 법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법원 앞에서 이명박을 연호하는 지지자들 뭐 오늘도 나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쓴 채로 내렸다가 뭐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다시 살짝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세봤는데 이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부터 이 법원 앞까지 걸어갈 동안 지지자들이 이명박이라고 외친 수는 총 14번이었습니다. 저걸 다 세봤어요? 궁금해서 좀 세봤습니다. 그래요? 최 반장이 어제는 과잉 흥분 상태더니 뭔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승리 입영 연기, 정준영 내일 영장 심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민생 경제 행보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활력을 강조한 데 이어서 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간 신경전은 장기화되는 조짐인데요. 북한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고 대신 폼페이오 장관, 볼턴 보좌관이 연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청와대 여민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현안 보고가 있는 날이었죠. 홍 부총리와 김수현 정책실장 이렇게 반갑게 악수도 나누고요. 또 진지한 표정으로 비엔말도 주고받았습니다. 자, 곧이어 노영민 비서실장도 합류를 했고요. 잠시 뒤에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면서 회의가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보고에선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또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 등이 언급됐습니다. 또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 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다시 민생 경제 행보에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 활력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 홍남기 부총리에게 현안 보고를 받았고요. 또 내일은 혁신 금융비전 선포식에 참석합니다. 7번째 전국 경제 투어도 금주 내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 집권 3년차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행보입니다. 특히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진 영향도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닙니다.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경제에 집중하는 만큼 적극적 중재 역할을 자처했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발제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 선을 넘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정책에 불신감이 증가한 결과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때문에 청와대로선 괜한 기대감만 키우는 발언보다는 물밑 소통을 통한 상황 관리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참고로 오늘 한 언론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아이디어를 냈으나 미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3자 회담 개최 제안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그런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외교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하노이 담판 결렬에 따른 후속 대응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여당은 중재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거라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자, 들어가서 속보로 더 전하겠지만요. 자유한국당은 시작도 전부터 비포증 실패와 같은 보증 외교 참사다. 북한 입맛에만 맞는 불종 외교이자 종북 외교다라며 날선 공방전을 예고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설에 힘이 실리던 지난해 10월 대정부 질문에선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여부가 화두에 올랐었는데 우리 국회의 모습만 봐도 현재 북미 간 협상이 교착에 처해 있다는 게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에 온다고 합니다. 저는 국회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오라고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믿지 마라, 북한. 그리고 무조건 반대하라. 저는 이게 새 시대의 보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미 관련 뉴스는 아니지만 외교안보 뉴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죠. 문 대통령은 보통 순방 때마다 현지 언어로 인사말을 하면서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슬라맛 소르, 슬라맛 소르.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압둘라 국왕님과 마하티르 총리님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슬라맛 소르라는 인사말이 문제였는데요. 자, 말레이시아어로 오후 인사는 슬라맛 흩땅입니다. 문 대통령이 사용한 슬라맛 소르는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 말이었던 거죠. 자, 동남아 전문가로 불리는 이경찬 영산대 교수는 말레이와 인디는 같은 역사적 뿌리를 공유하는 두 나라이지만 한때 말레이 연방 성립을 놓고 소규모 전쟁까지 벌였다면서 인사말 당시 마하티르 총리의 표정이 궁금하고 걱정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그것도 해외 국빈 방문에서 대통령의 한마디는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요. 자,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의 모 인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곤니치와 신짱라고 인사를 했다면 과연 단순한 실수로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담당자가 한 번만 더 확인했더라도 이러한 결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와대는 친숙함을 표현하고자 현지어 인사말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외교, 통일안보, 대정부 질문, 초당적 협력, 외교 참사, 여야 불꽃 공방전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3국 순방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 보고를 받았죠, 고반장.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 동향과 대응, 또 2020년 예산안 편성 지침,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개편 방안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최근 이 고용 상황, 특히 이 민간 부분 일자리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 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혁신 성장의 근간이 되는 게 바로 규제 개혁 정책이죠. 문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시범 추진 중인 규제 입증 책임의 전환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 만큼 타 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도 지시를 했습니다. 또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 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 상황 개선에 매진해달라라고 당부를 했고요. 이 추경의 경우 미세먼지 대응, IMF의 정책 권고 등과 관련해서 개략적인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인사 관련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고요? 네, 대통령 목신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문영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서 임명이 되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돼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후임이 되는 건데요. 먼저 이 문형배 부장판사는요, 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문 후보자를 27년 법관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 법관이라면서 뇌물 등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는요,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 뛰어난 실력과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 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서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 판결을 선고해서 2009년 2월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할 경우 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관이 3명이 돼서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게 됩니다. 네. 지난해죠. 헌재가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심리 정족수 7명이 안 되는 6인 체제로 한 달간 운영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무튼 재판관 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국회가 청문회 등 관련 일정을 좀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고요. 자, 외교안보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북미 관련한 추가로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까, 오늘? 네,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북미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먼저 일림 포블레티 미 국무부 차관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만이 북한이 안전, 번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우리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에 주용철 북한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은 15개월 동안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는데도 전면적 제재가 유지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북미 간의 문제들은 신뢰 구축을 위해 한 가지씩 다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이상한 계산법과 그러한 강도 같은 태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침묵 지키고 있습니다. 대신 참모들 통해서 계속 대화와 압박 메시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볼턴 보좌관이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북한이 미사일 실험 재개한다면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 바뀔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ll, the president himself said he would be very, very disappointed, his phrase, if North Korea were to resume missile testing or nuclear testing. This was a commitment that Kim Jong-un has made several times to him now. So if, in fact, they decided to start testing again, it would have a real impact on the president. I like to say he's holding the door open to him to a very bright economic future. It's really just up to the North Koreans to walk through. 자, CNN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에 염두에 둔 대책 논의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용 로켓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체면 세우기용 차원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섰다는 겁니다. 참고로 방한 중인 미 정보당국 수장인 댄 코츠 D&I 국장이 오늘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을 했고요. 청와대는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DNI니까 자연스럽게 DNA가 나오죠. 네, DNI 상당히 중요한 정보기구죠, 미국에. 자, 오늘 국회에서는요,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로 포스트 하노이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일단 주요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주요 발언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유기준 의원, 북한의 위장 평화쇼에 취해 우려했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났다면서 총체적 외교안보 무능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반면 이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은 북미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졌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여러 차례 중간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설득할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다라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자, 인사로 할게요. 문 대통령 헌법재판관의 문영배 이민선 지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청와대 발제에서 지금 진행 중인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소식 간단히는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어제 있었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 또 맞불을 놓는 민주당 의원들, 또 답변에 나섰던 국무위원들까지 상당히 열띤 공방이 펼쳐졌죠.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입니다. 야당 공격수들의 무차별 파상 공세, 또 그걸 막아내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중저음 방어 태세. 항상 이 적자는 얘기거리 남겼었는데 하나 골라봤습니다. 먼저 한국당 전희경 의원,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김정은 위원장 이 차량, 이 대북제재 위반 물품이다 보고서를 냈었죠. 자,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 이 초반 신경전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요. 국내 신문도 인용을 했는데요. 어디죠? 잘 안 보이는데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네. 자, 전 의원, 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 벤츠는, 앞서 보신 벤츠는 반입금지 품목이다 딱 지적을 했는데, 하필 우리 대통령이 그 차 타는 바람에 보고서에 그 사진이 실렸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 대통령 얼굴까지 저렇게 전 세계인이 제재 위반한다는데 실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난처한 질문인데요. 과연 이 이낙연 총리 뭐라고 답할까요?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이 차를 타신 것이 제재 위반이 아니죠. 제재 위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승용차에 대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가 문제지 차에 올라탄 대통령이 문제냐 이거죠. 자, 그렇다면 전희경 의원 어떻게 반격했을까요? 납득이 되는 설명일까요? 우리 대통령은 왜 저 자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전 세계의 신문지상을 장식해야 했을까요? 자, 뭐가 됐든 보기에 안 좋은 건 사실 아니냐, 이게 최선이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글쎄요, 이낙연 총리 딱히 할 말 없었을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거기 가서 그 차를 타지 않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딱 평양에 내렸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제 차 타시죠 하는데, 이 차는 대북제재 위반 품목이네요, 제 차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옳은 거냐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공방 더 들어가서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한국당 황교안 대표 어제 한국당 기도기누회 주최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황 대표 아주 독실한 침례교 장로님이죠. 특히 이 침례교 세계 연맹 총회장을 지냈던 교계 원로 김장환 목사, 저 왼쪽에 김장환 목사가 직접 왔습니다. 자, 김장환 목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신적인 멘토요. 보석 중에도 김 목사님 인도로 예배는 꼭 보고 싶다 했다던 바로 그분이죠. 자, 그리고 저기 보니까 반가운 얼굴도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 요즘 이 딸 KT 특혜 채용 의혹 수사로 검찰 소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기도의 힘이 필요했던 걸까요? 좋습니다. 자, 어쨌든 황교안 대표 당대표 되고서 처음 참석했던 조찬 기도회였던 만큼 상당히 벅찼던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이 있는데 10분 중에 한 분은 새벽 기도를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재헌의회도 기도로 시작됐다. 이 나라 믿음 속에서 세워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의 번영에 이르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런 당부를 잊지 않더군요. 전부 다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장점을 찾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고자 해도 그랬다간 나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정치판 아닙니까? 황교안 대표도 어쩔 수 없겠죠. 요즘 발언 강도 대단히 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대거 진입시키고 이를 통해서 좌파 독재 정권을 연장할 국민만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악법들이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지옥 열차에 올라타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이라니까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잠깐 기분 전환 좀 하시죠. 그룹 에픽하이 잘 아시죠? 최근에 신곡을 냈는데 Lullaby for Cat이라고 이런 노래가 화제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 노래입니다. 되게 잔잔한 노래인데 제목 그대로 양이를 위한 자장가인데요. 지금 SNS에서 이 노래를 틀었더니 정말 양이가 잠들었다 하는 인증 동영상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양이들이 이 노래 듣자마자 퍼질러 자더라는 거죠. 타블로 씨도 신기했는지 그런 영상들을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자, 양이 자장가 인증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지금 집사가 흔드는 장난감에 취해서 정신없이 저렇게 놀다가 갑자기 이 자장가가 흘러나오죠. 예, 식빵을 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둔해진 거 딱 보이시죠? 눈꺼풀이 주저앉으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주저앉습니다. 예, 저도 졸리는데, 자, 이 에픽하이 고양이 자장가 이 정도면 글쎄요, 이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불면증 시달리는 분들 진짜 한번 꼭 들어보시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원희가 또 나왔네. 또 보고 싶네. 네, 아무튼 조금 전에 이제 양 반장은 연기했지만요. 좀 이해는 되는 게 고양이가 잠들면요 졸려요. 저도 좀 그렇게 졸려요. 고양이가 이제 좀 골골골 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 소리 듣고 있으면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양 반장은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좋아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건 다 반대하죠, 일단. 예. 자, 앞서 이제 황교안 대표 국가 조찬 기도회 참석 장면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황 대표가 침례교죠, 맞죠? 침례교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당 지지세가 확연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네요. 네, 앞서 잠깐 나왔지만 황교안 대표 발언 요즘 상당히 격해지고 있습니다. 경선 때만 해도 황세모라고 김진태 의원한테 공격을 받았을 정도로 좀 약간 어중간한 화법을 구사했었는데 많이 공격적으로 변한 겁니다. 당장 어제 저 SNS에 올린 글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 핵심은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다. 썩은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어제 당 행사장에 가서는 홍위병, 전위부대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몇 가지 좀 분석이 있는데 이 여권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그리고 KT 특혜 채용 사건에 이 자신의 연루설을 흘리자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제 집중적으로 다뤘지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주무장관, 법무장관까지 지금 이제 재수사 가능성을 이제 천명한 상태잖아요. 이제 관련한 이제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본격화될 텐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내용을 쭉 들어보면요. 민주당 의원들이 황교안 대표 이름을 직접 거론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은연중에 황 대표 관여 가능성을 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 이 발언이었는데요. 황교안 대표 이름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습니다만 보고 체계상 또 지휘 라인상 당연히 법무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의 경우는 어떻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장관님한테도 차관 혹은 법무부의 중요 간부가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면 보고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소속 법무부의 차관 또는 실국 본부장 등에 관련된 사안이라면은 알고 있다고 일반. 네, 박 장관은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당연히 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딱 부러지긴 얘기하지 않았지만 애둘러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또 어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낙연 총리하고 한국당 곽상도 의원하고요. 대통령 가족 문제로 한바탕 설전이 있었죠. 네, 곽상도 의원이 유독 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부부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었죠. 그렇죠. 예. 네, 어제는 사위의 해외 취업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을 최근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을 했는데 그 직후에 문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두고 설립된 회사에 취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전 의원에게 자리를 챙겨준 대가로 사위를 취업시켜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이었는데요. 이낙연 총리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바로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 취직시킨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상직 이사장이 경영하고 있는 그 회사는 해외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만 어떤 항공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측에서 해외 투자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직은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일단 그런데도 일단 곽상도 의원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공세를 폈는데요.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건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총리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엔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이어서 한번 보시죠.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왜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어떻게 설명해도 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들은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낙연 총리는 위법이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라고도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문제도 이제 어제 거론이 됐는데 보수 야당 쪽 의원들은 이념 편향성 또 SNS 막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졌더라고요. 네,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가 직접 판단해서 제청했느냐라는 질문을 이낙연 총리가 받았는데요. 이 총리 복수의 후보자들을 논의했고 다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그중에서는 김현철 후보자가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막말 논란, 이념 편향성을 알고도 제청했느냐라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네, 그런 문제도 다 스크린이 됐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바른미래당이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패스트트랙 그 문제로 그 지금 내홍 사태가 벌어졌죠. 당내 갈등이 상당히 심한 상태에서 이제 의총까지 열게 된 건데 결론이 난 거예요? 안 났죠? 네, 뭐 선거제 개편안 문제에 대해서 이 당 지도부 결정이 나오자 유승민 의원 등 이 바른정당 출신 의원 8명이 집단 반발을 하면서 오늘 의총이 열린 건데요. 하지만 역시 이견만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분당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성급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이 구 바른정당계 의원들 대부분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대한다. 또 반대로 몇몇을 제외한 국민의당계 의원들은 불가피하다면서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려 4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지만 결론은 못 냈습니다. 오늘 유승민 의원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의총에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중간에 나가버렸다면서요, 신반장. 네, 선거제 개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야가 합의를 이뤘던 게 오랜 전통이었다라면서 선거제 개편 처리에 대한 당 지도부 결정에 반대하며 의총장을 퇴장해버렸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현주 의원도 같이 퇴장을 했고요. 또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김관영 원내대표 앞으로도 의견을 계속 수렴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의총을 다시 연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KT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김성태 의원 그 관여 부분 앞으로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KT 그 노조죠. KT 노조가 오늘 오후에 그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의원 부정 채용 의혹 외에도요. 홍문종 의원의 무슨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홍문종 의원이 당시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맡았는데 당신 새누리당 의원이었죠. 자신의 보좌관 출신 4명이 2015년 KT에 특혜 채용됐다라고 이 노조 측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2명은 자문위원, 나머지 2명은 직원으로 입사했다는 건데 이 중 한 사람이 지금도 본사 사업부서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석채 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KT의 인사 채용 비리 이거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직 홍문종 의원 측의 답변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KT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는요. 상황이 계속 확대될 그런 분위기고 아마 검찰도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결론 못 내린 바른미래 선거제 긴급의총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큰 피해를 낸 경북 포항 지진과 지열 발전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정부 연구단은 1년여간의 조사 끝에 지열 발전이 지진을 촉발한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지진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현재 일부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결과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 지진 단측면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규모 5.4에 본격적으로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 지진이 발생한 원인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정부 합동연구단이 1년여간의 조사 끝에 지열 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거의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네, 이 포항 지진 당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지열발전소와 지진이 연관성 이렇게 있다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게 지열발전소 때문에 이번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100%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렇죠. 예. 가능성은 상당히 큰 거고요. 저희는 거기가 지진이 날 거라고 상당히 위험성 있게 봤는데 거기서 이 5.4의 지진이 났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예. 좀 네, 이 해당 시설은 이명박 정부 말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1차 설비가 완공이 됐는데요. JTBC 뉴스룸에서는 2016년 이 물 주입 작업과 인근 지역 지진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포항 북부에서 지진이 최초 발생한 건 2016년 12월 23일 규모 2.2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인근에 있는 포항 지열발전소의 물주입 작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지진 발생 직전인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3,000톤이 넘는 물을 지하로 주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흘 후인 26일 작업을 재개해 28일까지 물을 주입하자 29일 같은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네, 이 지열 발전은 지하 4km 이상 깊이로 구멍 2개를 뚫어서 한쪽에 물을 주입해 뜨거운 지열로 데운 뒤에 이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다른 쪽 구멍으로 빼내 전기를 만드는 원리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과정에서 고압의 물이 주입되면서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가 활성화됐고 이게 결과적으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겁니다. 네, 지진 당시 1,8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한국은행 추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포항 흥해체육관에는 200여 명의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로 당장 이 지진 피해 배상도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일부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유사 소송도 앞으로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고요. 다른 소식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었던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 씨는 공범까지 별도로 고용을 해서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이 든 가방까지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김 씨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취재진 앞에 선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3주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되겠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로는 김 씨가 중국 동포 공범 3명을 고용해서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현금 5억 원이 든 가방까지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죠. 자, 심지어 이희진 씨의 아버지 시 씨는 냉장고에 넣은 후에 경기도 평택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저항이 심한 상황에서 공범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돈이 든 가방도 공범들이 제멋대로 돈을 꺼내갔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 동포 공범들은 범행 당일 오후 중국으로 달아난 상황인데요. 김 씨가 범행 실행을 부인하면서 공범들의 신병 확보 더 급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사법공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짧게 글로벌 TMI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이야기입니다. 아직 1년 넘게 남았지만 미국은 벌써 대선 열기로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자, 미국 민주당 주요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요즘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베토 오로크 전 하원 의원입니다. 자, 오로크는 지난 14일 대선 도전을 선언한 첫날 온라인을 통해 613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번 대선에 나선 민주당 주요 인사 중 이 출마 첫날 후원금 모금액이 가장 많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출마 첫날 592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샌더스에 비하면 정치 신예나 다름없는 오로크가 더 많은 후원금을 거둔 것에 대해 미국 언론들도 놀란 눈치입니다. 자, 오로크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당시에 공화당 텃밭인 이 텍사스에서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해 공화당 거물 현역 테드 크루즈 의원과 접전을 치르면서 전국적인 정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또 소셜미디어 선거 전략을 앞세워서 젊은 층과 또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제2의 오바마로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We can begin by fixing our democracy and ensuring that our government works for everyone and not just for corporations. We can invest in the dignity of those who work and those who seek to work. 네, 하지만 아직 지지율은 인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성향 유권자 중 28%는 민주당 대선 주자 중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그 뒤를 버니 샌더스,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잇고 있습니다. 자, 베토 오로크는 11%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1년 넘게 남은 미국 대선, 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로 누가 뽑힐지, 그리고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미국이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리도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포항 지진, 지열 발전이 촉발, 자연 지진 아냐. 네, 뭐 당연히 이제 북미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대선 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정부 연구단의 조사 결과부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포항 지진, 2017년에 발생했던 포항 지진은 자연 지진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따져볼 부분이 많은 건데, 그러니까 지열 발전이 결과적으로 촉발한 원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소개를 했지만 이 지열 발전, 이 4km 깊이의 구멍을 2개 뚫어서 한 곳에 물을 넣어서 끓게 한 뒤에 그 수증기를 다른 구멍으로 나오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물을 넣을 때 이 고압에 물을 넣는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대가 활성화됐고 결국 이게 지진을 촉발했다는 거죠. 자, 연구단은 오늘 이 촉발 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유발 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내에서 또 이 촉발 지진은 자극이 된 범위 너머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이 유발 지진 대신 촉발 지진이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됐든 자연 지진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지열 발전이 지진에 영향을 줬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 배상 책임은 물론 관련자 책임을 처벌하는 목소리, 요구하는 목소리가 벌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구단 발표 현장에는 보시는 것처럼 포항 시민 300여 명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이들은 이 연구 결과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이 지진을 유발시킨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지진으로 인한 포항 시민들의 물질적, 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지열 발전 시설은 이명박 정부 말에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1차 설비를 완공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후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와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승일 산자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네, 산자부는 또 현재 중지된 지열 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고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열 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 및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다른 소식들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2011년에 발생했던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가해자가 다른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국가고시를
응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뭐 당시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이었죠. 고려대 의과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들이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 학생들 가운데서 가장 큰 형을 받았던 박모 씨가 이 형을 치른 뒤 수능 시험을 다시 쳐서 이 성균관대 의대에 재입학을 했습니다. 입학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에도 성균관대 의대 학생회가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이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었고요. 하지만 박 씨는 이후에도 학교 생활을 이어갔고 내년 초에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이 박 씨가 내년 초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현행법으로는 박 씨가 의사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오늘 아침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고반장?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미세먼지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그렇고요. 자, 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 그리고 일부 남부 지역 등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오늘 내려졌었죠. 자, 그래도 오후 들어서 전국적으로 내린 비로 미세먼지 많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세먼지 문제 국민들 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건 아무래도 중국의 배째라식 태도일 겁니다. 어제 JTBC 뉴스룸 보도였는데요. 중국 생태환경부에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 입장을 묻자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중국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특정 조건과 지역에서는 한국 오염 물질도 중국 대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한마디로 양국이 미세먼지에 상호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예, 관련해서 오늘 정부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이 이 사업 추진 현황 공유회를 열었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은 국내 초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영향 최대 50%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안 되는가 약간 좀 의아할 정도인데 아무튼 이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근거로 배출 민감도, 영향도를 산출한 결과인데 북한을 통해서 국내에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역시 영향이 적지 않다 이런 설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사건 사고 중에 그 모텔 30곳에 그러니까 몰카를 설치해놓고 설치해 놓은 그 일당이 검거가 됐는데 투숙객 1,600명의 그 은밀한 그 사생활을 라이브로 내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생중계하는 또 아주 특이한 그런 초유의 범죄가 잡혔다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포항 지진으로 갈게요. 정부 연구단 포항 지진 지열 발전이 촉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양 반장, 오늘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나요? 예, 일단 버닝썬 장자연 고 배우 장자연 씨 그 김학의 사건 관련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다정의 가족 양정화님 제발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관련된 사람들 조직의 문제 고쳐 나가는 조사가 돼야 한다. 언제 또 재조사 가능하겠냐? 라고 하셨고요. 신석수님 비리경찰, 비리검찰, 비리판사들 모두 옷 벗겨야 한다. 이미숙님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적 범죄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언론에서 자꾸 기사화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또 군대 안 가려고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는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레이키님 그냥 군대 가라. 군대 가라. 난 군대 가서 디스크 얻어왔는데 지금은 완치돼서 잘 살고 있다. 이런 또 경험담을 전해주셨고 샤인 브라이트리님 이등병으로 평생 군대에 말뚝박게 해야 한다. 아주 끔찍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어제 최 반장이 약간 조증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해서 상당히 좀 무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 상담실에도 상당히 많은 항의 전화가 왔었는데요. 항의 전화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네, 아무튼요. 또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왔다고요. 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김간우님 점점 뉴스룸과 멀어지는 최종혁 반장. 예, 좋은 얘기는 아니죠. 요요리님, 손 사장의 아픈 손가락이 장성규 아나운서, 복국장의 자른 손가락이 관종혁. 이 전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디훈제이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복국장은 어쩜 피부가 그렇게 좋냐? 저요? 예. 딴 사람이 아니고 저요? 예. 근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네. 눈이 많이 쳐졌다. 그건 사실이죠. 네. 많이 오늘의 쳐졌어요. 네. 응답하라 다정해. 여기까지입니다. 네.
토기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항전의 걸음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영화 암살의 한 장면이죠. 수많은 독립군을 밀고 하고 죽인 밀정 염석진이 반민특위 재판에 회부되지만 곧 풀려나옵니다. 결국 염석진은 여성독립운동가 안호균에 대해서 처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반민특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 줄여서 반민특위로 부르는데요. 친일파들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재헌국회에 설치됐던 특별기구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과 친일파들은 노골적으로 반민특위를 방해했습니다. 결국 1년여 만인 1949년에 해체되고 말았죠. 반민특위에서 그 유명한 친일경찰 노덕수를 체포했습니다. 영화 암살에도 등장했던 의열단장 김원봉이 해방 후에 노덕수에게 끌려가 추조를 당했다는 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경찰력이 필요했던 이승만 정부의 힘으로 결국 노덕수는 풀려납니다. 이 밖에 교과서에도 실렸던 작가 이광수, 최남선, 최만식 등이 구속됐지만 실제로 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민특위에 대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먼저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정부의 역사 공정에 대한 우려를 말한 거다.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빨갱이란 표현과 색깔로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 잔재를 놓고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관제민족주의라고 하지 않았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 서훈 재심사 문제로 또 다른 이념 갈라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말이었다. 태극기 세력을 대변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지성의 우려를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근현대사 학회 등 29개 역사단체는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5.18의 의의와 반민특위의 노력에 대한 부인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정치인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망언을 내뱉은 정치인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반민특위의 중단으로 친일 청산이 중단되면서 많은 왜곡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민특위의 무산과 친일 잔재의 청산의 중단이 우리 민족주의의 중단을 낳았고 좌절을 낳았고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많은 왜곡을 낳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걸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민특위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척 리뷰 시작합니다.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시작됩니다. 경남 창원 성산, 또 통영 고성 이렇게 국회의원 지역구 2곳, 또 기초의원 지역구 3곳이 대상이죠. 여야 모두 지도부가 최근 잇따라 현지를 찾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판세와 이슈 등 자세한 내용 내일 소개하겠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 연예인 구속 1호가 될지 주목됩니다. 해외 소식 하나만 짧게 짚어보자면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합니다.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일단은 금리 동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비가 오려는 것 같은데 날씨가요? 아니에요?